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는 성장주 W7 종목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는데요. 먼저 M7은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의미하고요. W7 원더7은 제가 만든 용어로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M7의 주요 이슈와 새로운 W7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M7 종목부터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자랑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허위 광고로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아이폰 16에 해당 기능이 포함될 거라 홍보를 했었지만 정작 핵심 기능은 아직 탑재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더욱 개인화된 시리 기능이 연기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졌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경쟁력 부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을까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내부적으로 AI 부분 리더십 교체라는 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 AI 책임자 대신에 비전 프로 개발을 이끈 로겔 부사장을 전면에 내세운 건 AI 하드웨어 통합에 박차를 가욱 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동시에 애플 TV 플러스도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투자액도 줄이고 또 외부 콘텐츠 도입과 안드로이드 앱 출시까지 단행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비용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겠지만 플랫폼 경쟁력은 여전히 과제인 겁니다. 애플의 중국 내 점유율도 하락하면서 팀쿡 CEO는 중국 문화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현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핑크 아이폰 요청 같은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중국 시장과의 거리 좁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애플은 현재 AI 개발 지연과 수익성 부족이라는 복합 위기를 기술 혁신과 조직 개편 그리고 글로벌 전략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스노우플레이크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석하며 또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기업들이 AI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실적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약 9억 8천만 달러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1년 기준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고객이 580곳, 그리고 분기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인데요. AI 중심 전략도 강화 중입니다. 코텍스라는 툴을 통해서 초간단 AI 모델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 고객들에게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이 약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515억 달러 수준이고 아직도 성장 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다소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특성상 변동성은 큽니다. 최근 주가도 193달러에서 148달러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155달러 선까지 등락하는 중입니다. 이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 CEO 퇴임 이후 신임 CEO 라마스와미는 AI 분야의 전문가로 혁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용 게임기 시장 진출을 시사하면서 엑스박스와 윈도우를 결합한 새 기기를 준비 중인데요. 인터페이스 이미지를 보시면 스팀처럼 모든 PC 게임을 통합해 보여주는 레이아웃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엑스박스 앱의 전면 리뉴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 플랫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스팀과 에픽 게임즈 등 다양한 플랫폼 게임을 하나의 앱에서 관리 가능해지는 점이 큰 변화인데요. 이는 게임 시장 안에서 생태계 확장 전략으로 장기적인 수익성 다변화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콘텐츠 학습에 대한 기여도 축적, 기술 연구에도 돌입을 했는데요. 생성형 AI가 기존 창작물을 학습하면서 생긴 저작권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안입니다.
향후에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윤리적인 AI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와 협력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에 동참했는데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스크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AI 경쟁과 협력의 복잡한 지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요약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과 AI까지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애플과 엔비디아와 함께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세일즈포스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관리 플랫폼 1위 기업인데요. 전 세계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 365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B2B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맞붙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에이전트 포스라는 AI 기반 고객 지원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AI CRM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 응대를 넘어서서 헬스케어와 제조업 등 산업 맞춤형 AI 기능을 제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2025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출은 379억 달러, 전년 대비 9% 증가, 잔여 계약액도 634억 달러로 11% 늘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도 31% 증가해서 124억 달러, 그리고 사스 기업으로서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진출도 활발합니다. 최근 싱가포르에 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동남아 디지털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AI와 디지털 기반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솔루션 제공자로서 정책과 산업 양쪽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는 약 279달러 수준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41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즉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약세장이 부담이지만 AI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CRM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이 큽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최근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위즈를 약 3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사 구글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M&A로 풀이가 되는데요. 위즈는 빠르게 성장한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인데요. 이미 글로벌 대기업 고객을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인수는 AI와 보안이 합쳐진 미래 클라우드 생태계의 핵심이라는 구글의 방향성도 보여주는데요. 단 이번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독점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2024년 연매출 3,500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 1,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 중 광고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 대비 30%나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현재 약 96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형 M&A도 감당 가능한 재무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도 구글을 가장 유망한 투자 종목 1위로 꼽으면서 AI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AI 관련 일부 기업이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면서 구글이 다소 방어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팔란티어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원래 국가 안보와 정보 분석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기업인데요. 미 국방부 그리고 CIA 같은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요즘에는 상업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제조와 금융 그리고 의료까지 다양한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AIP라는 자사 AI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 분석을 넘어서 기업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추진하고 또 자동화까지 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은 약 29억 달러, 그중 절반 이상이 정부가 아닌 민간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 중인데요. 작년 한 해 순이익이 4억 6,7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80%에 달하는 높은 매출 총이익률도 투자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물론 지금 주가는 다소 고평가란 의견도 있습니다. PER이 200%, 200배를 넘어서면서 일부 기관은 매도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공동 창업자의 지분 매도도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팔란티어는 안보와 제조 중심의 전략적인 AI 파트너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탄탄한 현금 흐름과 그리고 무차입 경영 구조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란티어는 구글처럼 모든 분야를 다 아는 AI는 아니지만 국방과 산업 중심의 특화 AI 강자로서 차별화된 길을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애플과 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 인프라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AI 기반 플랫폼 주도권을 두고 B2B 시장에서 구글과 팔란티어 클라우드와 보안대 산업특화 AI 분석으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볼까요? 요즘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 2를 탑재한 서버를 엔비디아 H100 가격의 25% 수준으로 임대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AI 칩 성능은 H100과 유사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쿠다 생태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기업들을 위해서 아마존은 개발 도구 뉴런까지도 대폭 업그레이드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파트너사 케일런트는 고객들이 아마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메타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아마존의 2024년 4분기 실적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매출 1,878억 달러, 영업이익 2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0%, 61%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연매출 1,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광고 부분도 한 해 매출 690억 달러를 넘기면서 4년 만에 2배 성장했습니다. 다만 2025년 자본 지출 계획이 1,000억 달러로 늘면서 또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셸 웨이스 그리고 콘그레이스 의원들까지 아마존에 대거 투자하고 있는 점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AI 인프라의 확장성과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아마존은 여전히 장기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스 기반 플랫폼입니다. 복잡한 코딩이 없이도 제품 등록과 또 결제 시스템, 여기에 배송 추적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과 창업자들이 아마존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쇼피파이로 몰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매출은 약 109억 달러, 전년 대비 22% 성장하면서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요. 특히 B2B와 온라인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의 확장이 돋보입니다. 최근에는 AI 스타트업 벤티지 디스커버리를 인수해서 검색 기능 고도화에도 나섰는데요. 이게 바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사용자 만족도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스닥으로의 이전 상장도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간 시점인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PER이 68배로 업계 평균보다 높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인데요. 하지만 사스 산업이 AI와 맞물려서 급성장하고 있고 또 이러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가치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실제 억만장자 16명이 쇼피파이에 투자 중이고 또 64개 헤지펀드가 보유 중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포스트 아마존을 찾는다면 쇼피파이도 분명 매력적인 후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먼저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차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도를 하긴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CEO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낙관적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오스틴에서 감독 없는 FSD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 개발도 가시화가 되면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에서 AI 기반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수천 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이 로봇의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가는 최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또 영업이익률도 7%대로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투자 대비 자산 가치가 14억 달러 가량 차이가 나는 회계 논란까지도 불거졌는데요. 물론 회계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이나 또 감가상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부담입니다.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은 11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데요.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만 변동성과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리비안 짚어보겠습니다. 픽업 트럭 중심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R1T 트럭과 R1S SUV로 시작해서 최근 아마존 배송 벤까지도 라인업을 확정했습니다. 아마존이 전략적인 투자자이자 고객이라는 점도 리비안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올 초 큰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 매수 기회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 넘는 반등을 보이면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도 나타나는 중인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R2 플랫폼 출시 전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자본 조달 이슈인데요. 투자 전문가 짐 크레이머도 좋은 기술과 제품은 있지만 돈이 더 필요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공개 예정인 R2는 중형 SUV로 대중시장을 본격 공략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만약에 R2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리비안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죠. 요약하면 리비안은 단기보다는 1, 2년 이상을 내다보고 접근해야 할 성장주인데요.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유력한 대항마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항은 AI는 컴퓨팅 산업 전체를 재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GTC에서 강력한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AI 반도체 블랙엘 울트라 빅 300과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 그리고 그 이후 모델 파인만까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블랙엘 울트라는 기존 대비 50% 성능 향상을, 그리고 루비는 FP4 연산 성능이 두세 배 이상 뛰어난 괴물급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빈 울트라는 100 페타플롭스 이상, 그리고 1테라바이트 HBM4 메모리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젠슨항은 블랙엘이 출하가 되면 H백은 아무도 사지 않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고성능 칩들은 파운드리 공정 혁신을 강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칩은 매번 TSMC의 공정 발전과 맞물려 왔고 루비는 2나노미터, 파인만은 1나노미터 공정이 유력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모두 2027년에서 2028년 1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특히 삼성은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성능과 저전력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 기업을 넘어서서 AI 서버 그리고 파운드리 생태계까지 흔드는 AI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다소 고평가된 구간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적 성장과 또 기술 리더십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블랙엘과 루빈의 양산 시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AI 반도체 경쟁이 한창인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브로드컴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VM웨어 인수로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AI 인프라 통합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AI 전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투자 포인트인데요. 미국 투자 리서치 기업 잭스에 따르면 올해 브로드컴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주당 순이익도 34%를 넘고
또 최근 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실적 덕분에 브로드컴은 현재 잭스 랭킹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받는 흐름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겠죠. 또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정책도 이어가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종목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처럼 GPU 중심의 AI 칩은 아니지만 서버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아우르는 구조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향후 VM웨어 익스플로어 2025 같은 행사를 통해서 AI 솔루션 생태계 확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브로드컴은 AI 시장의 인프라 수혜주로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는 전 세계 VR 기기 시장 점유율 1위로 퀘스트 시리즈를 통해서 메타버스 하드웨어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메타는 메타버스보다는 인공지능 중심의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루 33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 등 핵심 플랫폼에서 AI 기술을 빠르게 접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강화가 되면서 광고 매출 효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메타의 총 매출은 1,6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성장하면서 시장 기대를 웃돌았는데요. 최근에는 인도 통신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손을 잡고 인도 AI 시장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메타는 오픈 AI와 함께 인도에 들어설 세계 최대 3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 운영 협력을 논의 중인데요. 이는 인도 정부의 데이터 주권 요구를 수용하면서 또 현재 입지를 강화하라는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꾸준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AI 기반 광고 효율화로 실적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메타 주가에 대해서 평균 775달러, 최대 90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부분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자주 언급되는 기업 바로 스냅입니다.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은 Z세대 중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스냅 메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중심의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냅챗 플러스 유료 구독 서비스는 구독자 수가 3배 증가했고 또 쇼폼 콘텐츠인 스포트라이트 시청 시간은 무려 125% 급증했습니다. 광고주 수는 전년 대비 85% 증가하면서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은 13억 5천 달러로 전년 대비 12.8%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은 약 61억 달러, EPS는 0.37달러로 연간 27%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9달러 초반대로 52주 고점 대비 47% 저평가된 구간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은 24배,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은 0.65로 동종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겠지만 성장성이 있는 틈새 플랫폼으로서 포지션은 유효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스냅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면 Z세대 기반의 미드와 롱텀 베팅 종목으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보면요. 애플과 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 인프라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AI 기반 플랫폼 주도권에서 그리고 구글과 팔란티어, 클라우드와 보안대, 산업특화 AI 분석에서 격돌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쇼피파이, AI 칩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두고 그리고 테슬라와 리비안,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서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타와 스냅, Z세대 중심의 소셜미디어 그리고 AI 기반 콘텐츠 최적화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GTC 2025 행사였는데요. 엔비디아가 블랙엘 울트라와 루빈 그리고 파운드리 산업까지 흔들 수 있는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다시 또 한 번 AI 슈퍼사이클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연 이 기술 혁신이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조승현의 머니세븐에서 계속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머니세븐에서는 M7과
W7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시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의 상승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이고, W7은 원더 7으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